여기 미국 스탠포드 대학 강의장에 한국의 철도 때문에 강의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에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중국과 영국 학생이 편을 먹고 교수님에게 얼굴이 터질 정도로 항의하는데요. 이해보다 못한 한 한국 대학생이 이에 대해 팩트 폭행을 하자 이 두 학생은 그저 망신만 당한 채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길래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강의실 가운데쯤 앉아서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걸 지켜보며 집중하려고 애썼어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학생들의 설렘 가득한 대화 소리에 강의실은 활기가 넘쳤죠. 스탠포드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고 저는 미쉐린 린 교수님의 글로벌 기술 이전과 적응 수업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강의는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문화 그리고 진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이었고 저는 이런 주제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24살이 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저는 언젠가 글로벌 혁신의 일부분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 나라가 기술 격차를 줄이고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스탠포드 공학부로 오게 되었고 지금 듣는 이 수업은 나라들이 어떻게 기술을 빌리고 적응시키고 발전시키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였어요. 이런 배움이 제 커리어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죠. 강의실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중국, 영국, 인도, 브라질 등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모였더라고요. 이런 공간에 앉아 있으면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에 있는 미래의 엔지니어와 혁신가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게 정말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미묘한 경쟁의 기류도 흐르고 있었죠. 오늘은 유독 그 긴장감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린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재빨리 노트북을 단상에 올려놓으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던지실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은 간단하지만 흥미로운 과제로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교수님 뒤 스크린에 여러 나라의 고속철도 사진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날렵한 디자인의 밝은 색깔을 입은 현대적인 모습이 모든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제 작은 게임을 해볼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열차들이 어느 나라의 것인지 맞춰보세요.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손이 번쩍 들렸어요. 영국에서 온 마르코가 자신만만하게 외쳤죠. 이건 영국 거예요. 영국 고속철도는 세계 최고예요. 마르코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는 영국이 언제나 앞서 있다고 믿는 학생이었죠. 옆에 앉아있던 중국 학생 시준신이 비웃듯 말했어요. 진짜 고속철도 강국은 중국이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 발끝에도 못 미쳐요. 그들의 말은 일부러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학생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교실 안에 미묘한 경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마르코와 시준씨는 각각 자국이 교통기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분명했어요. 린 교수님은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걸 잠자코 기다리셨어요. 두 나라의 철도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바로 한국입니다. 순식간에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르코가 눈썹을 치켜 올리고 시준신이 팔짱을 낀 걸 봤어요. 그들이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지만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뻔히 드러났어요. 스크린에 한국 고속철도 KTX의 사진이 등장했어요. 길고 날렵한 열차가 푸른 들판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올해로 KTX가 개통된 지 20년이 됩니다. 교수님이 발표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마르코가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이요? 이걸 진지하게 경쟁자로 보는 건가요?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고 시준신도 웃으면서 말을 보탰어요. 맞아요. 중국, 일본, 어쩌면 영국까지는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그 급이 아니에요. 순간 저는 교실 안에 불편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몇몇 학생들은 자세를 고쳐 앉았고 다른 이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말이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린 교수님은 그런 반응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강의를 이어가셨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철도는 시속 150km를 넘지 못했어요. 새마을호 같은 느린 열차에 의존했죠. 그 속도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흑백 사진 속 구식 열차가 천천히 달리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한국은 외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영국, 중국, 독일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고속철도 건설을 도왔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쯤 되자 학생들 눈에 호기심이 떠올랐어요. 저 역시 흥미가 생겼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점으로 바꾼 이야기만큼 흥미로운 건 없으니까요. 한국은 외국 기술에 영원히 의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독자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날 KTX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고속철도 시스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마르코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표정을 짓는 걸 봤어요. 결국 배운 걸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죠. 그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교수님은 그 말을 직접 반박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교수님이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두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강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한국 유학생 이호연이 늦은 걸 사과하며 강의실로 들어왔어요. 비자 문제로 강의 첫 부분을 놓쳤지만 그는 열심히 따라가려는 듯 보였어요. 교수님이 그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마침 잘 왔어요, 호연 씨. 우리가 방금 KTX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호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호연이 마르코와 시준신의 말을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 대화에 익숙한 듯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교수님은 강의를 이어가며 한국이 고속철도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성, 시간 엄수, 신뢰라는 원칙을 어떻게 인프라에 녹여냈는지 설명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열차가 정시에 도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연에 대한 변명은 통하지 않죠. 해시태그 2장 가볍게 넘긴 조소와 예상치 못한 전개. 강의실에 울려 퍼진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르코가 한국에 대해 비웃으며 내뱉은 말이 아직도 공기 속에 맴돌며 거슬리는 음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이 은근한 미소를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그 분위기는 마치 제가 모르는 어떤 농담에 끼어들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강단에 서 있던 린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하셨습니다. 조금의 불편한 기색도 없이 마르코와 시준의 발언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교수님은 교단의 선 자세를 꼿꼿하게 유지하며 가벼운 손짓으로 프로젝터를 조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여러 나라의 고속철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섣부른 결론은 금물입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와 시준의 발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듯한 말투였습니다. 기술 혁신을 이해하려면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저는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교수님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TX는 뒤늦게 시작했죠. 교수님은 망설임 없이 인정하셨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 정부가 고속철도를 만들기로 했을 때 프랑스와 독일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가져오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찰했고 배웠고 마침내 그들만의 기술을 만들기 시작했죠. 마르코가 작은 소리로 다시 코웃음을 쳤지만 여전히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그럼 결국 빌려온 거잖아. 그게 혁신이라고 할 수 있나? 린 교수님은 마르코를 무시한 채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기셨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산을 가르며 달리는 KTX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날렵한 차체가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였고 기차의 뾰족한 앞머리가 공기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은 한편의 예술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용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지금의 KTX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속철 시스템 중 하나예요. 정확한 시간 준수, 안전성, 승객 만족도에서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죠. 혁신이란 항상 처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잘하는 것이 진짜 혁신이에요. 학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새로운 시각에 대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르코를 흘기 쳐다봤는데 그가 불편한 듯 의자에 몸을 비트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웃음기 가득했던 표정은 점점 그 자신감이 빠져나가듯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키가 큰 학생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우리 반 친구 이호연이 드디어 도착한 거였습니다. 호연의 표정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마치 긴장된 분위기의 강의실이 아니라 고요한 정원에 발을 들인 사람 같았죠. 정말 딱 맞춰왔군요. 린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KTX에 대해 이야기 중이었는데 호연 학생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호연은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꺼내는 그의 동작은 느긋하고 침착했습니다.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죠. 아, KTX 말이군요. 호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떠올리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릴 때 가족과 함께 KTX를 탔던 기억이 나요. 그땐 정말 마법 같았죠. 모든 게 항상 제 시간에 맞춰 이뤄졌거든요. 변명도 없고 지연도 없었죠. 호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런던에서 유학할 때 한국과 얼마나 다른지 보고 놀랐어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호연에게 쏠렸습니다. 마르코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치며 목덜미가 붉어지는 게 보였죠. 그는 호연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기차 안에 짐을 그냥 두고 내렸다가 돌아와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믿어요. 호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를 믿는 거죠. 단순히 기차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한다는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 신뢰가 쌓여야 오래가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시진은 의자에 기대며 뭔가 반박하려는 듯 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빠른 기차는 많아요. 시진이 말했지만 확신에 찬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호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거만한 미소가 아닌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속도가 전부는 아니에요. 빨리 가지만 늦게 도착하는 기차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신뢰 없는 시스템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어요. 강의실의 긴장감은 차츰 풀리며 경외심에 가까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마르코마저 자신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는 것처럼 보였죠. 린 교수님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힘을 실으며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오늘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혁신은 단순히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이 사회에 적합하도록 적응시키는 것이죠. 한국이 그걸 해냈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KTX 모델을 연구하며 자기 시스템을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마치 무거운 담요처럼 우리에게 내려앉았습니다. 세계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내 위치가 조금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죠. 제 주위에 있는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르코, 시진, 그리고 논쟁에 끼지 않았던 조용한 학생들까지 모두 오늘 중요한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혁신이란 경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서둘러 짐을 챙길 때 공기에는 이전과는 다른 조용하고 진지한 에너지가 감돌았습니다. 마르코가 호연을 향해 시선을 맞추며 가방을 메고 말했습니다. 아끄는 좀 무례했어.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 이제 조금 알겠어. 호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배우려고요.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 사이의 긴장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강의실을 빠져나오며 저는 호연 옆에 섰습니다. 그의 조용한 자신감에는 마르코나 시준의 요란한 확신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듯한 태도였죠. 멋졌어. 저는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호연은 따뜻하고 겸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배울 게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신나게 대화했어요.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한국 유학생 이호연 씨가 자리에 앉으면서요. 마르코와 시준 씬이 던진 무시하는 말에도 그는 여유롭고 차분해 보였어요. 마치 나라를 변호할 필요도 없다는 듯 했죠.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거만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린 교수님이 그를 보며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이밍 딱 맞네요, 호연 씨. 방금 KTX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호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펼쳤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느껴졌고 얼굴엔 짜증이나 불쾌한 기색이 없었어요.
마르코나 시준신이 던진 조롱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듯 보였죠. 모든 게 편안해 보였어요. 이런 장면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조용한 자신감이죠. 큰 소리나 제스처가 필요 없어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린 교수님은 KTX 고속열차의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날렵한 디자인의 열차가 푸른 언덕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올해가 KTX 개통 20주년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처음에는 빌려온 기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완성하고 발전시킨 시스템이에요. 사진을 보니 단순한 열차가 아니라 움직임과 정밀함 그리고 진보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호연 씨를 살짝 쳐다봤는데 그의 눈에 잠깐 동안 무언가가 보였어요. 정확히 자부심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그보다 깊은 무언가 기억 같은 것이요.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부드럽고 또렷했어요. KTX를 처음 탔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가 말했어요. 그때 어렸는데 제 시간에 출발하고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한국에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기대되는 일이죠. 그의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 했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죠. 마르코와 시준신조차 그의 말에 집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잠시 전만 해도 자국의 철도를 자랑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호연 씨의 경험담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단순한 기차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 엄수는 단지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였죠. 신뢰를 지키고 작은 약속 기차 도착 시간 같은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요. 마르코가 몸을 뒤틀며 불편해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대화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무슨 말이 나올지 예감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기차가 가끔 연착하죠? 호연 씨가 마르코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마르코는 어깨를 으쓱하며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가끔 늦긴 하죠. 근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호연 씨는 여전히 부드럽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런던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했는데 거의 매일 기차가 늦더라고요.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린 교수님도 살짝 미소 지으셨어요. 마르코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죠. 그때 호연 씨가 시준신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한국에선 기차에 짐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짐을 두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그대로 있어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이 없거든요. 시준신의 턱이 살짝 긴장된 듯 보였어요. 그 말이 그의 마음에 더 깊이 와닿은 것 같았거든요. 중국에선 완전히 그렇진 않아요. 시준신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기차가 더 낫다는 건 아니죠. 호연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만 그의 표정엔 우월감이 없었어요. 그건 단지 기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신뢰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로의 공간과 소유물을 존중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단순한 교통 시스템 이야기를 넘어 그의 사회를 형성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신뢰, 존중, 그리고 책임감이 것들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는 가치였어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처음에 관심이 없어 보였던 학생들마저 이제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호연 씨의 차분하고 정직한 말투에는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알고 있는 사실을 나누고 있었고 그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린 교수님이 한 발 앞으로 나오며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한국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았어요. 그걸 다듬고 발전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교수님은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KTX는 단순한 고속철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효율성, 신뢰, 그리고 책임감이 녹아든 시스템이에요. 고속철도를 만드는 건 쉽지만 그 안에 사회의 가치를 담는 건 또 다른 이야기죠. 저는 마르코와 시준신이 눈빛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그들의 얼굴에 남아있던 거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약간의 존중 아니면 최소한 이해의 기색이 보였어요.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영국과 중국이 먼저 시작했을지 몰라도 한국은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가방을 천천히 싸면서 오늘 배운 것들을 곱씹어 봤어요. 기술에 대해 배우러 온 수업이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은 느낌이었어요. 신뢰와 책임감이 어떻게 사회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됐죠. 강의실을 나서기 전에 마르코가 호연 씨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몰랐던 게 많네요. 좀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호연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배움은 언제나 늦지 않았잖아요. 그 간단한 대화가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저 대화가 아니라 성장의 순간처럼 느껴졌죠. 배움이 단순한 정보나 숫자에 관한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린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KTX가 주는 진짜 교훈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지 빠른 기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말 다른 나라들의 귀감이 될 만한 기차였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저는 강의실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흩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창문을 통해 들어온 늦은 오후 햇빛이 복도를 부드럽게 물들이는 걸 가만히 바라봤죠. 살랑거리는 바람이 살짝 열린 문틈으로 들어와 제 손에 들린 종이들을 휘날렸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어요. 오늘 수업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KTX, 한국, 신뢰, 그리고 혁신. 수업 시간에 나눴던 대화를 계속 곱씹게 됐습니다. 마르코의 자망 가득한 미소, 시준에 깎아내리는 듯한 웃음, 그리고 호연이 차분하게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린 장면이요. 호연의 말에는 단순한 팩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자부심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 않는 조용한 자부심이었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진 여유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호연이 제 앞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가방은 한쪽 어깨에 대충 걸쳐 있었고 걸음은 느긋하면서도 계획적인 느낌이었어요. 시간을 다투지도 낭비하지도 않으면서 시간과 함께 흐르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KTX는 단순한 기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들을 담아낸 상징이었던 거죠. 예전에도 린 교수님이 효율성과 정시성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지만 오늘 그 말들이 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빠른 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신뢰는 그저 결과물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본이었던 거죠. 여러 나라에서 제가 경험했던 기차들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암트랙이 제 시간에 오길 바라는 게 다였지만 사실 제 시간에 도착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어요. 유럽에선 지연이 흔해서 모두가 그냥 받아들였고요. 마르코가 자랑했던 런던에서는 플랫폼에서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는 게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건 운이 좋거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었죠. 변명의 여지도 없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KTX 플랫폼에 서서 기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그 정밀함은 마치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건네는 약속 같았어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아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K-팝이나 삼성 같은 흔한 뉴스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오늘 강의는 그 이상의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단순히 복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담아내며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거였죠.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린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잠깐 멈춰 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르블랑 아직도 여기 있네요? 무슨 생각 중이에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늘 수업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KTX에 대해서요. 교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한때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과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세우고 있으니. 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수님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술은 단순히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한국은 신뢰와 책임감을 기반으로 철도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게 설계도만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야기가 특별한 거죠.
교수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신 후 복도를 따라 걸어가셨고 저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세상을 바꾸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혁신을 속도와 성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처음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요. 캠퍼스를 가로질러 걷다 보니 오늘 배운 교훈이 저를 조금씩 바꿔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죠. 저는 단순히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쓸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르코와 시준의 논쟁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누가 더 뛰어난지 증명하려는 경쟁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호연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줬습니다.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길게 들이운 그림자가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시원했고 소량이 은은하게 풍겼죠.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지만 불을 켜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천천히 낮에서 밤으로 변해가는 캠퍼스를 바라봤습니다. 2명씩 짝지어 걷는 학생들, 자전거를 타는 이들, 조용히 대화에 빠진 사람들. 저 멀리 어딘가에선 마르코와 시준이 여전히 무언가를 두고 논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딘가에선 호연이 여전히 평온하게 걷고 있겠죠.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서두름 없이 그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저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오늘 강의는 단순히 또 하나의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항상 요란한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줬죠. 때로는 제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는 조용한 기차처럼 성공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성공이야말로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